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2장에서는 우리가 그 수의 진법 변환을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수치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하고 문자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수치 데이터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고정소수점이라든지 부동소수점 방법, 그리고 십진 데이터를 표현할 때는 우리가 팩십진법, 그 다음에 언팩십진법, 이런 형식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고요. 다음으로 이제 문자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 코드를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BCD 코드라든지, 그 다음에 3 초각 코드, 그 다음에 그레이 코드, 알파 뉴메릭 코드라든지, 그 다음에 아스키 코드, 그 다음에 에라 검출 코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장 그 뒷부분에 나오는 그 에라 검출 코드에서는 중요한 것이 그 페리티 비트를 이용하여서 에라를 검출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해밍 코드를 이용해서 에라를 검출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장에서는 우리가 디지털 논리 회로에 대해서 공부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대부분이 디지털 컴퓨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디지털 컴퓨터의 동작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디지털에 대한 그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디지털 논리 회로로서 디지털 논리 게이트라든지, 그 다음에 부울 대수, 그 다음에 부울 함수, 그 다음으로 부울 함수의 뭐 정형과 표준, 그 다음에 이 논리 회로를 어떻게 하면은 간소화할 수 있는지, 간소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디지털 논리 게이트입니다. 이 디지털은 0과 1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0과 1을 이용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디지털이라고 하는데요. 논리 게이트는 이 0과 1을 이용해서 이집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그런 게이트를 우리가 논리 게이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논리 값은 우리가 양의 논리와 음의 논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림의 왼쪽에 있는 것이 양의 논리인데, 양의 논리는 먼저 입력으로 0볼트를 우리가 인가를 하면은 입력 신호에 의해서 다이오드를 거치게 됩니다. 이 다이오드는 이제 발광 다이오드가 되겠는데요. 0볼트를 입력으로 인가를 하면은 이 다이오드에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동작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논리 0에서는 동작이 되지를 않고, 입력이 5V가 들어가는 논리 1에서는 이 다이오드가 동작을 하게 되므로, 이 논리 0은 0V로서 0의 상태, 논리 1은 5V로서 1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논리 1에서는 동작을 하고 논리 0에서는 동작을 하지 않는 이런 논리를 우리가 양의 논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그 반대로 동작하는 음의 논리가 되겠습니다. 이 음의 논리에서는 논리 0에서 동작하는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버퍼와 논리 디지털 논리 게이트로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종류가 이제 버퍼입니다. 버퍼 게이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버퍼라는 건 우리가 완충이라는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완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게이트를 우리가 버퍼 게이트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 버퍼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 첫 번째 이유는 출력에 큰 전류를 우리가 흘릴 경우에 사용을 하고, 두 번째, 팬아웃을 증가시킬 경우, 그 다음에 뭐 정폭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목적으로 이 버퍼 게이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퍼는 왼쪽에 여기 보면은 A번에 진리표가 나와 있습니다. 입력이 그대로 출력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입력이 1이면 출력도 1이고 입력이 0이면 출력도 0고. 그래서 버퍼 게이트의 기호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C에 있는 것은 이제 사각기호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밑에 그 인버터 게이트가 있습니다. 인버터는 우리가 NOT 게이트라고도 하는데, 이 인버터 게이트는 결국은 뭐냐, 입력과 출력이 반대로 동작하는 그런 그 논리 게이트를 우리가 인버터라 그럽니다. 그래서 F equal not X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했죠. X에 반대되는 그런 이제 출력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리표를 보면은 입력이 1이면은 출력은 0가 되고, 그 다음에 입력이 0이면은 출력은 거꾸로 1이 되는 겁니다. 이 NOT 게이트의 논리 기호는 버퍼의 앞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붙여갖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NOT 게이트를 기호로 나타내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가 AND 게이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게이트는 이 식을 보면은 F는 X AND Y.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X AND Y를 이렇게 곱셈 기호를 나타내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이거는 다시 X 도트 Y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도트를 우리가 생략을 하면 그냥 XY 이렇게도 이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진리표를 보면은 입력이 두 가지 X, Y니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에 n성 해갖고 n이 2이기 때문에 결국은 n이 여기서 2가 되겠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이제 입력 가지수는 4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00, 01, 10, 11 이렇게 4가지가 되는데, 출력을 보면은 입력이 둘 다 1일 때만 1이 되고, 입력이 어느 하나라도 제로가 있으면은 출력은 제로가 나오는 이러한 게이트를 우리가 AND 게이트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입력이 모두 1일 때만 출력이 1이고, 입력이 어느 한 개라도 제로가 있으면은 출력이 제로가 된다는 그런 이제 게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AND 게이트의 기호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가 NAND 게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AND는 이 AND 게이트의 출력이 반전대에 동작하는 그런 논리 게이트를 우리가 NAND 게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NAND는 NOT AND의 줄임말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AND에 부정이 되니까 함수식을 보면은 F는 X 도트 Y의 전체 바가 됩니다. 이거를 이제 더 모르강의 법칙에 의해서 풀었으면은 X의 바, 그 다음에 O와 Y의 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표를 보면은 이 AND 게이트하고 결국 반대로 동작하는 거죠. 입력이 모두 1일 때만 출력이 0이 되고, 입력에 어느 하나라도 0이 있으면 출력은 1이 되는 이런 그 상태로 동작을 하는 것이 NAND 게이트입니다. NAND 게이트의 기호는 이렇게 AND 게이트 앞에다가 부정을 해가서 동그라미를 붙여서 이렇게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OR 게이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R 게이트는 X, O와 Y 이렇게 이제 플러스 기호를 이용해서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OR는 진리표를 보면은 입력이 모두 0일 때만 출력이 0이 되고, 입력이 하나라도 0이 있으면은 출력은 1이 되는, 입력이 하나라도 1이 있으면은 출력은 1이 되는 이런 상태로 동작하는 것이 이제 OR 게이트입니다. OR 게이트. 그래서 진리표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OR 게이트의 경우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노아 게이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아 게이트는 not or 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not or. 그래서 이 결국 OR 게이트에 인버터가 붙은 논리 기호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OR 게이트의 출력이 결국 반전되어서 이제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진리표를 보면은 입력이 00일 때만 출력이 1이 되고, 입력에 어느 하나라도 1이 나오면 출력은 0이 되는 이런 상태로 동작하는 것이 노아 게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 이런 OR 게이트와 노아 게이트의 IC 내부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A번에 있는 것이 TTL로 된 그 OR 게이트인데 입력이 2개 있다 그래서 이 입력 OR 게이트고요. 그 다음에 C번에 있는 것이 CMOS로 된 이입력 OR 게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B번에 있는 것은 TTL로 된 이입력 노아 게이트입니다. 노아. OR에다가 앞에 인버터가 하나 이제 붙어 있는 이런 이제 게이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D번에 있는 IC는 CMOS인데 입력이 여기에 보면 이제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8입력, 요게 OR가 되고, 여기 인버터가 붙으면은 이제 노아 게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OR 게이트하고 노아 게이트의 IC 우리가 내부 구조를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제 exclusive OR 해갖고 XOR로 나타내는데요. exclusive OR 게이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clusive OR의 그 진리표는 그림 A에서 우리가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입력이 서로 같으면은 출력은 0이 되고, 입력이 서로 다르면은 출력은 0이 되는 이제 이런 형태로 동작하는 게이트가 exclusive OR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식으로 나타내면 F는 X, Y다. 그 다음에 OR, X 바 Y 돼갖고, 실제 X 플러스 Y에서 플러스에다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하면은, 요게 exclusive OR입니다. exclusive OR. 그래서 X와 Y의 exclusive OR다. 그 다음에 exclusive OR의 그 게이트 기호는 우리가 OR에다가 앞에 요거를 하나 더 붙여줬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exclusive NOR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clusive NOR는 exclusive OR에다가 출력이 반전되어 있는 겁니다. 요 논리 기호에 우리가 게이트 기호에 보면은 앞에 요 부분은 exclusive OR이고 뒤에 이제 인버터가 하나 붙어갖고 exclusive NOR가 됩니다. 진리표를 보면요. 자, 입력이 서로 같으면은 이번에는 이제 1이 되고, 입력이 서로 다르면은 출력이 0가 되는 이런 형태로 동작하는 것이 exclusive NOR가 됩니다. exclusive NOR의 그 불 대수식은 F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도트에다가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이제 붙이는 거죠. 요게 exclusive NOR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상태 버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상태라는 것은 이 출력의 상태가 3가지인 경우를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버퍼인 경우에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요. 이 버퍼 회로에서 여기에 있는 S라고 여기에 이제 있습니다. S는 저용 입력 단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X는 뭐가 되겠어요? 입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Y는 뭐가 되겠습니까? 출력입니다. 출력. 자, 그래서 요 S, 저용 입력 단자인 S 값에 따라서 이 버퍼가 이제 동작하는 형태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를 들면은, 자, 여기 한번 보세요. S가 0인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S가 제로이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버퍼가 동작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오프 상태라고 그러는데, 오프 상태가 되어서, 이 출력은 어떻게 되냐면, 하이 임피던스 상태가 됩니다. 임피던스, 높은 임피던스 상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S가 제로인 경우, 하이 임피던스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가 1인 경우, 1인 경우는 여기 있는 버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ON 상태가 되겠죠. 여기에 S가 1이 되면은 이제 ON이 됩니다. 자, 그때 이 X의 값이 0이냐 1이냐에 따라 갖고 X가 0이면 출력도 0이고 X가 입력이 1이면 출력도 1이 되는 거죠. 바로 이제 여기에서 S가 1일 때 입력 X가 0, 1인 경우 출력도 0 이렇게 이제 나오더라. 이걸 우리가 3상태 버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0 상태, 1 상태, 그 다음에 하이임피던스 상태.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이제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인버터 회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버터 회로는 결국에 제어용 입력 단자 S에 여기 보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돛대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S 먼저 제로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은 S가 제로이면은 결국 이제 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인버터가 있기 때문에 이 회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ON 상태가 되겠죠. ON 상태가. 여기 ON 상태가 돼 갖고 입력이 제로면은 출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인버터니까 반대가 돼서 1이 되고 입력이 1이면은 출력은 제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력 1, 제로가 되면은 출력은 0, 1 이렇게 이제 반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번엔 S가 1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이 인버터가 오프 상태가 돼서 동작을 하지 않겠죠? 앞에서 우리가 버퍼에서 게이트가 동작을 하지 않으면 출력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하이임피던스 상태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출력이 하이임피던스 상태로 이제 나타나게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버터의 회로에 대한 그 기호와 진리표를 우리가 이제 봤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우리가 쭉 이번 시간에 배웠는 게이트들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버퍼입니다. 버퍼 게이트. 우리가 봤죠? 앞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에는 기호하고 그 다음에 대수식 진리표를 우리가 잘 알아두면 됩니다. 사각기호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태로 기호하고 그 다음에 대수식은 F는 X의 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진리표는 서로 입출력이 서로 반대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화입니다. 오화. 오화는 여기에 있는 기호. 그 다음에 대수식. F는 X. O와 Y. 오화는 이제 우리가 플러스로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리표. 진리표를 우리가 잘 보죠. 오화니까. 입력이 두 개 다 제로일 때만 제로고, 어느 하나라도 입력이 1이면 출력은 1이 된다.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더. 엔더의 기호하고 대수식. 그 다음에 진리표를 우리가 잘 이제 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화. 오화의 앞에 인버터가 붙은 겁니다. 오화의 이제 반대 출력이 이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수식도 보면은 X 플러스 Y, X와 Y의 오화의 전체 바가 됩니다. 진리표도 보면은 오화하고 이제 반대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좀 잘 이제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낸더입니다. 낸더. 낸더는 엔더에 이제 인버터가 붙은 거라고 보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기호하고 그 다음에 대수식 진리표를 우리가 이제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익스클루시브 오화와 익스클루시브 노화입니다. 익스클루시브 오화의 기호, 그 다음에 대수식. 대수식은 보면은 우리가 F는 X,
Y에 중간에 플러스하고 동그라미 친다 그랬죠. 이게 이제 exclusive OR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리표. 입력이 서로 같으면은 제로고 서로 다르면은 출력이 1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xclusive OR. 기호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대수식은 이렇게 했죠. X, Y에다가 덧들을 찍고 그게 동그라미를 치면은 그게 이제 exclusive 노아의 그 대수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리표. 진리표는 보면은 위에 있는 여기 있는 exclusive 노아하고 OR하고 exclusive 노아는 어떻게 돼요? 출력이 서로 반전돼서 나타나죠. 이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기본 게이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디지털 논리 해로에서는 이런 그 기본 게이트에 대한 그 기호라든지 그 다음에 대수식 그 다음에 이제 진리표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면은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그 디지털 논리 게이트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정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불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대수라는 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중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이제 어느 정도 그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배웠을 겁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디지털 논리 회로에 필요한 그런 그 관점에서 불대수를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대수를 근거로 한 이 스위칭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스위칭 이론은 논리 설계에 있어서 이론적인 근거가 되는 수학적인 체계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 불대수에 대한 그 공식적인 정의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헌팅턴 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헌팅턴 가설. 여기 보면 헌팅턴이 있죠. 헌팅턴 가설이 이제 있는데 이 헌팅턴이 제시한 가설에 의해서 두 개의 우리 이진연산자를 앞으로 이제 사용할 겁니다. 플러스로 나타내는 O와 그 다음에 덧도로 나타내는 AND 두 개의 이진연산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집합 B로 된 대수 체계라 그랬는데 여기서 B라는 것은 우리가 이진연산에서는 사용하는 숫자가 0 아니면은 1이 되겠죠. 그래서 0, 1이 됩니다. B의 집합은.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떤 성질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제일 먼저 닫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닫힘. 닫힘은 보면은 모든 그 원소 AB가 집합 B에 속할 때 A와 B의 O와도 B집합에 속하고 A와 B의 AND도 B집합에 속하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닫힘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환 법칙이 이제 성립합니다. A와 B나 B와 A나 같다. 그 다음에 A.B나 B.A나 같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교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결합 법칙입니다. 결합 법칙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것이죠. 갈로를 앞에 이제 묶을 거냐, 뒤로 묶을 거냐, 앞에 묶거나 뒤로 묶거나 결과는 같다. 그래서 OR인 경우, AND인 경우 예를 이제 드러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분배 법칙도 나옵니다. 분배 법칙. A.의 B, O와 C는 요건 이제 A.B, A and 덧도는 AND라고 했죠. A and B에다가 갈로 해갖고 O와 그다음에 A and C 이렇게 이제 우리가 풀었을 수 있다. 이게 분배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보수. 보수는 이 A하고 A 바의 O와는 1이다. 자기와 자기 자신의 부정했는 것을 O하면 이제 값이 1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A와 A 바를 이제 AND를 하면 그 값은 0이 된다. 여기입니다. 그래서 보수를 AND 하거나 보수를 OR하는 이제 그런 그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A와 B와 같지 않는 것을 만족하는 적어도 두 개의 원소 A, B가 존재한다. 이런 그 기본 성질을 갖다가 이제 나타내 놨고요.
그 다음에 불대수의 기본 규칙 해갖고 우리가 뭐 공리, 정리 이제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그 항동원이라고 그러는데 항동원이 존재한다. A하고 0을 AO와 0은 항상 XO와 0은 항상 그게 X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X 돛도 그 다음에 1은 그것도 X가 되더라. 이걸 이제 항동원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공리 3의 분원 교환법칙 앞에서 우리가 이제 봤던 겁니다. 그 다음에 분배법칙이 있고 그 다음에 역의 존재 앞에서 우리가 봤어요. X와 X바를 5 하면 1이고 X와 X바를 돛도 하면은 AND를 하면은 0이 된다. 그 다음에 맥등법칙이라고 이게 있네요. X하고 O와 X를 하면 X가 되고 X 돛도 X를 해도 X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계정리 X와 O와 1을 하면은 그건 1이 되고 X AND 0 하면은 0가 되더라. 그 다음에 뭐 대합성이라는 거 있습니다. 부정의 부정입니다. 부정의 부정. 자, 부정의 부정 X의 바의 바는 X다. 결국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부정의 부정은 뭐 긍정이다. 그러니까 부정을 이제 아주 강한 긍정으로 이제 바꾸는 거죠. 두 번 부정을 하면 그걸 이제 긍정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뭐 이제 결합법칙 이제 이런 것이 있고 다음으로 이제 이 불대수에서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앞에서 얘기했는데 들어봤을 겁니다. 더 모르강의 법칙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할 수 있는데요. 자, 더 모르강의 법칙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자, X와 Y의 X5와 Y의 전체 바는 X의 바 and Y의 바하고 같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X and Y, X 돛 Y의 전체 바는 X의 바, 그 다음에 Y의 바에다가 이제 오화가 되더라. 그래서 이 오화가 and로 바뀌고 또는 and는 오화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더 모르강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흡수법칙이라는 것도 밑에 있습니다. XO와 XY는 뭐 X가 되고 X 돛 X 플러스 Y 이것도 뭐 X가 되고 이런 식인데 흡수법칙. 그 다음에 합치법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참고로 보면은 이제 되겠습니다. 뭐 X 돛 Y 플러스 X 바의 X 바 돛 G 그 다음에 YG는 이거는 X의 바 돛 Y 플러스 X G. 자, 이런 걸 이제 법칙을 실제 왜 이렇게 되는지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복잡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과서를 증명을 한번 참조를 하기 바랍니다. 이제 밑에도 이제 같은 이제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인접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X O와 X 바 돛 Y는 XY 뭐 이런 식으로 같다. 뭐 이런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쌍대성은 우리가 영어로 듀얼이라고 그러는데 이 쌍대성이 뭐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불대수 가설에 의해서 여기에 연산자와 항등원을 대치하더라도 성립이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불대수의 쌍대는 성을 뭐냐면은 and는 오화로 바꾸고 오화는 and로 이제 바꿔주고 그 다음에 0은 1로 또는 1은 0으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예를 들어 놨습니다. 여기 있죠? X 돛 Y 플러스 G. 자, 여기에 있는 돛는 이렇게 이제 오화, 돛는 and니까 그 다음에 OY 플러스를 바꿨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오화는 and로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바꿔주는 게 우리가 쌍대라고 그럽니다. 쌍대성인데 이
그 밑에 또 다른 예가 있죠. x 플러스 x바의 x바는 1이다. 자, 이거의 상대는 뭐냐? x의 도트의 x바는 이제 0이다. 이게 이제 이렇게 상대가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여기에 있는 오화가 end로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 1은 0으로 이렇게 이제 바꾸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상대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 함수를 그러면 이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1은 XYG고, F2는 X의 바 Y 플러스 XG, 이제 이런 이제 불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 F1과 F2 불 함수에 대한 진리표를 구하는 것이 이제 여기 있죠. 자, 입력은 보니까 변수가 3개입니다. 뭐예요? X가 있고, 그 다음에 Y가 있고, 그 다음에 G가 있고, 이렇게 이제 XYG 입력이 3개니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의 n성, 2의 3성 해갖고 몇 개? 8개가 되겠죠? 8개 그 순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보시시 우리가 000부터 시작해갖고 어떻게 111까지 0부터 7까지 8개가 되겠죠? 이때 이 함수 F1과 F2 불 함수에서 진리표를 작성하면 이제 왼쪽 테이블과 같더라. 자, 이 진리표 또 논리 불 함수로부터 우리가 논리회로로 변환을 했는 것이 이제 오른쪽인데 F1은 여기 있습니다. 자, 입력이 XYG이고 엔드 게이트를 하나 사용했죠. 그 다음에 F2는 보면은 엔드 게이트, 그 다음에 오화 게이트, 낫 게이트 이런 것들로 이제 논리회로를 구성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한 가지 예로 불 함수가 F3 골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내 있을 때 이거의 진리표입니다. XYG에 대한 진리표가 여기에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불 함수로부터 우리가 논리회로를 구성했는 것이 이제 오른쪽 편에 여기 있죠. 여기도 보면은 엔드 게이트, 오화 게이트, 그 다음에 인버터 이런 기본 게이트로서 논리회로를 우리가 이 구현을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논리회로가 조금 이제 복잡하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런 논리회로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간소화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 함수를 간소화 이제 하는 것은 뭔 의미냐 하면은, 앞에서 보면 and, or, not 이런 게이트가 있는데, 이런 게이트 수, 이거를 갖다 어떻게 하면 이제 줄일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게이트에 입력되는 입력 변수, 이런 것들을 이제 줄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대수 또는 논리회로를 이제,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방법이 불함수로, 첫 번째 불함수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앞에서 나왔는 여러 가지 공리나 그 다음에 정리 이런 게 있었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갖고 뭐를 어떻게 될 수 있으면은 불대수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간소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간소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간소화가 되면은 뭐를 하느냐? 실제 우리가 논리회로를 구성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간소화하면은 우리가 어떤 이점이 있느냐? 게이트 수가 일단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라인 수도 이제 줄어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코스를 줄일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노이드를 덜 탄다든지. 자, 그러면은, 간소화하는 이제 방법으로서 한 몇 가지가 이제 나오는데요. 첫 번째, 항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결합. 이거는 두 개의 항을 결합해서 어떻게? 한 개의 항으로 이제 나타내면은 간소화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나왔는 공리, 정리 이런 것들을 이용해갖고 이제, 간소화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 예를 들면은 여기 보면 x 바 y 플러스 xy에서
공통되는 걸 묶어냈습니다. 뭐, y를 공통되는 놈을 빼내갖고 묶어내면은, x바 플러스 x는 뭐가 되겠어요? 1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 값은, 이렇게, 최종 y,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제, 한결합에 의해서 간소화를 할 수 있다. 또는, 항을 제거함으로써, 우리가 간소화를 하는, 뭐, 그런 이제 방법도 있고요. 여기는 이제 밑에, 이런 이제 예례가 나와 있습니다. 참조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이 문자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문자를 제거하는 방법은 우리 앞에서 봤는 법칙 중에 인접 법칙이라는 게 있었죠. 인접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제거하는 방법. 그래서 여기 있는 밑에 예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 간소화할 때는 함수의 의미가 변하지 않도록 해라. 이걸 이제 주의할 점이 하나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항들을 함수식에 우리가 첨가를 시켜갖고 이 논리 회로를 또는 부울 함수를 우리가 간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뭐 첨가시켜갖고 간소화하는지 그 예를 여기에 드러났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를 한번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부울 함수를 우리가 간소화하는 방법을 한번 이제 알아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리가 하나 나오는데요. 컨센서스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컨센서스 정리. 컨센서스 정리라는 거는 뭐 하느냐 하면은 이 부울 대수식에서 우리가 컨센서스 항이라는 게 있는데 컨센서스 항을 정해도 부울 대수식은 변하지 않더라. 이게 이제 컨센서스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가 여기 있죠. F는 해갖고 부울 대수식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xy 플러스 x의 g의 바 플러스 yg 이제 이런 부울 함수가 있는데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항 xg의 바하고 yg에서 여기 있는 g의 바, 그 다음에 요 g 요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로 반대지요. 그래서 이 서로 이제 보수입니다. 보수의 상태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서는 서로 보수가 되는 이런 항을 제외한 나머지가 뭐겠어요? 요 xy죠. 그만 요 xy 항을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g의 바, g가 서로 보수의 관계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xy를 제거하면 결국 요게 이제 제거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남는 것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컨센서스 정리다. 컨센서스 정리다. 그래서 밑에 거기 이제 컨센서스 정리에 대한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 요약을 한번 보면요. 주어진 항에서 어떤 변수가 하나 있는데 이 다른 항에서는 그 변수가 보수로 사용되는 거. 위에서 우리가 봤죠. 하나는 g이고 하나는 그의 보수인 g의 바. 이런 식으로 주어진 항에서는 그 변수로 또 다른 항에서는 보수로 사용되는 그런 변수가 있을 때는 그런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항을 엔드화해서 하면은 그게 이제 컨센서스 항이 되므로 위에서 우리가 xy가 되겠죠. 이런 xy를 그때는 우리가 제거하면 된다. 그래도 대수식은 변하지 않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컨센서스 정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이제 개념이 나오는데 3.4입니다. 부울 함수의 정형과 표준화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논리 회로를 우리가 부울 함수로 나타내는 경우에는 엔드 게이트는 논리 곱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오화 게이트는 논리 합으로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최소항이라고 나타내는 방법, 다른 하나는 최대항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최소항 또는 우리가 표준곱이라고 그러는데, 표준곱. 이 최소항은 두 개의 변수, 하나는 x, 다른 하나는 y에 대해서 입력이 두 개니까 나올 수 있는 조합은 네 가지가 되겠죠? 뭐가 되겠습니까? 0, 0, 0, 1, 1, 0, 1, 1. 이걸 xy 변수에서 쓰면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엔드 연산의 항으로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최소항. 그 다음에 최대항은 밑에 여기 보면은 이제 네 개 조합인데 O와 연산의 항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최대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함수를 나타내는 방법으로서 최소항과 최대항이 있는데 최소항은 뭐 엔드 연산으로 나타내는 거죠. x바 y바 이런 식으로 x바 y, xy바 xy 이렇게. 최대항은 어떻게? O와 연산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x바 플러스 y바, 플러스가 5하죠. 그 다음에 x바 O와 y, x5와 y바, x5와 y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항과 최대항이다. 그래서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최소항에 대해서 알아두면 나머지는 최대항은 이제 반대 개념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한번 이제 들어보죠. 변수가 3개인 3변수에 대해서 최소항과 최대항의 진리표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변수는 xyz 3개고 그래서 이제 8가지 경우할 수가 있겠죠. 자, 그것을 최대항으로 표시하는 방법과 최소항으로 표시하는 방법과 최대항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나타내었습니다. 자, 최소항은 뭐라고 했습니까? 엔드 연산을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변수 값이 xyz가 000인 경우 최소항은 이렇게 나타내죠. x에 봐 돛대가 생략됐습니다. y에 봐 g에 봐 이렇게 하고 표시는 소문자 m을 사용해갖고 m0 이렇게 나타냅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대항은 O와 연산으로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X, O와 Y, O와 G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때 최대항은 영문자 M 대문자를 이용해갖고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항인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값이 000인 경우에는 바를 붙였는데 최대항인 경우는 값이 000인 경우에는 0인 경우는 바를 붙이지 않고 0이 아닌 1인 경우에만 여기 이제 바를 이렇게 이제 붙여주는 거죠. 서로 이제 반대 개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여기 이제 하나 나옵니다. 불함수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서 곱의 합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 이걸 갖다가 우리가 sum of product 이렇게 나타내고 그 다음에 합의 곱 형태로 나타내는 방법 이거를 product of sum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자 곱의 합 형태는 여기 예를 들어 놨습니다. 불함수 f xyz는 시그마 m에 갈로 열고 해갖고 1, 3,5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 시그마는 뭐냐? 시그마 기호의 의미 이것도 우리가 이제 잘 알아둬야 되겠죠. 시그마의 의미는 각각의 엔드항들을 O와 결합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이 최소항으로 앞을 한번 보도록 하면 최소항으로 여기에 있는 M1 요겁니다. 요거는 뭐가 되겠어요? X에 바, Y에 바, G가 되겠죠. 0, 0, 1에 해당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1은 X에 바, Y에 바, G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 3은 X에 바, YG 5는 X, Y 바, G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요 항 각각은 엔드항인데 엔드항끼리는 어떻게 해요? OR로 되어 있죠.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곱의 합 형태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낸다. 그 다음에 합의 곱 형태는 이제 반대 개념이 되겠죠. 여기서는 파이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이제 나타낸다. 자, 여기 이제 파이가 있고 대문자 M. 대문자 M은 뭡니까? 앞에서 뭘 나타낼 때 하겠어요? 최소항입니까? 최대항입니까? 최대항이죠. 자, 그래서 요거는 그 예를 보니까 이렇게 이제 최대항 형태로 나타냈다. 그래서
오화항들을 어떻게 엔드 결합시킨 거. 이걸 이제 우리가 합의 곱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갈로 속의 숫자는 함수의 값이 0인 최대항을 나타낸다. 이제 이렇게 그 설명을 덧붙여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 논리회로를 간소화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불함수를 이용해서 간략화시키는 방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공리나 그 다음에 정리 이런 거를 이제 이용을 하니까, 간소화하는 방법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카르노맵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면은 논리회로를 아주 쉽게 우리가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카르노맵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앞에서 우리가 진리표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진리표를 어떤 형태로 나타내느냐 하면은 이 그림 모양 형태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 여러 형태의 사각형으로 된 그림을 이제 이용하는데, 그때 우리가 최대항 또는 이 최소항을 이용해서 우리가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먼저 가장 쉬운 것 중에 변수가 두 개인 이변수 기본 카르노맵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최소항은 이렇게 이제 4개가 나타납니다. 4개가. 그래서 M0, M1, M2, M3 이렇게 이제 4개가 나타나고요. 이때 어떻게 이 값이 되느냐 하면은 변수가 2개이기 때문에 왼쪽 여기를 x에 봐, 여기를 x라고 그러고 여기를 y에 봐, 여기를 y라 그러면은, 자, 첫 번째 M0는 어떻게 되겠어요? x에 봐, y 바가 되고, M1은 x에 봐, y가 되고, 그 다음에 M2는 x, y 바, M3는 x, y 이렇게 되겠죠. 이게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어떻게 간소화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가 이제 불함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x 바의 y 플러스 xy 바 플러스 xy. 자, 요거는 어떤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까? 최소항의 형태로 불함수가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은 요 불함수에 해당되는 것을 카르노맵에서 이제 표시를 해줍니다. 어떻게 표시를 해주느냐 하면은, 자, 여기에서 x의 바 y는 어느 겁니까? x의 바 y. 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1로 해주고, 그 다음에 xy 바는 어디 겠어요? 여기 되겠죠. m2가 되겠죠. 여기에 이제 1로 해주고, xy는 m3니까 여기에 1로 해주고. 자, 그 다음에 x 바 y 바는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제로로 이렇게 이제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묶어야 되는데, 묶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전체 사각형이 4개입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이제 묶을 수 있는 게 4개를 한꺼번에 묶으면 가장 제일 많이 묶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네모 안에 있는 숫자 중에서 1이 있는 것 중에서 1을 가장 많이 묶을 수 있는 것도 이제 묶을 수 있는 형태로 그룹화를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1이 3개밖에 없으니까 4개가 안 되면 이제 짝수로 갑니다. 그 다음에 2개 묶을 수 있는지 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2개를 묶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위에 하나가 남으니까 이거는 묶은 거를 또 묶어도 됩니다. 이렇게 묶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자, 먼저 밑에 있는 요거를 묶으면은, 자, 왼쪽에 보면 여기가 x바하고 여기 x고, 여기는 y바하고 여기는 y니까, 이거 y바는 y바, y바, 요거는 결국 뭐가 되냐면, 1이 되죠? 1이 된대요. 그래서 결국, 이때 남는 것은 x만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x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묶는 거 있죠. 요거는 보면, 이 왼쪽에는 x바하고 x 해갖고, 똑같이, 요거는 1이 되니까, 결국 뭐가, 어느 쪽만 남게 됩니까? y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결과가
y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카론 맵을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좀 간단하니까요. 우리가 쉽게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3변수 카론 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가 3개니까 나올 수 있는 그 최소항의 개수는 3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왼쪽에 XYZ 변수가 3개인 경우에 자, 왼쪽에는 X바 X 그 다음에 여기에는 X바 Y바 Y바 G의 바 Y바 G 그 다음에 YG YG의 바 요걸 갖다가 숫자 형태로 나타내는 게 그림 밑에 있습니다. 여기 00, 01, 11, 10 10, 11이 아니고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0, 1 자, 그때 첫 번째 이거는 이제 M0입니다. M0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X의 바, Y 바, G의 바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옆에 M1 그 다음에 M2가 여기에 있습니다. M2 여기는 여기 되겠죠. X의 바, Y, G의 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M3 M3는 이제 요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M4, M5, M6, M4 M7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카론 맵을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변수 카론 맵의 예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예가 있습니다. 다음 부함수를 간소화하여라 해서 F가 ABC, 이제 변수가 ABC인 경우입니다. 시그마 M, 시그마는 뭐라 그랬습니까? 엔드 연산을 5항인 거라 그랬죠. 자, 그때 또 M은 뭐라 그랬습니까? 최소항으로 나타내는 건데 그때 값이 0, 2, 4, 5, 6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카론 맵을 이용하는데 3변수니까 이렇게 그림에서와 같이 이 8개 이제 네모칸을 이제 그립니다. 자,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여기는 A 바 또는 여기는 이제 다시라고 했네요. A 다시. 여기는 A가 되고 그 다음에 위에는 보면은 B 다시 C 다시. 그 다음에 여기는 B 다시 C가 되고 여기는 B C가 되고 여기는 B C의 다시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가 0번 M0 M1 M2 M3 그 다음에 여기가 M4 M5 M6 그 다음에 M7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0, 2, 4, 5, 6이라 그러니까 M1에 해당되는 여기가 1이 되고 그 다음에 M2에 해당되는 요게 1이 되고 M4에 해당되는 요게 1이 되고 M5에 해당되는 항 요게 1이 되고 그 다음에 M6에 해당되는 요 항이 1이 됩니다. 그럼 1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겠죠. 나머지는 0이니까 상관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1인 값 중에서 가장 많이 묶을수록 이제 더 많이 간소화가 됩니다. 칸이 8개니까 제일 많이 묶을 수 있는 건 8개죠. 그러면 8개 전부에 1이 있으면 한꺼번에 묶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8개 다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2의 배수로 이제 줄어드니까 4개 묶을 수 있는지를 봅니다. 자, 4개 인접한 4개인데 자,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 있는 이쪽 왼쪽 끝하고 이쪽 오른쪽 끝은 결국 서로 붙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붙었다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이런 이제 A4 그 용지 종이가 있으면은 이쪽 끝하고 그 다음에 이쪽 끝하고 이걸 이렇게 우리가 둥근 형태로 이렇게 이제 원통을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두 개가 서로 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서로 인접한 것이라고 간주를 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왼쪽에 있는 1, 2개하고 오른쪽에 있는 1, 2개 이거를 이렇게 묶으면 4개를 한꺼번에 이제 묶을 수 있고요. 나머지 한 개 안 묶은 게 있었죠? 요거죠? 요거는 옆에 있는 묶은 거를 한 번 더 묶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이제 결과를 보면은 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4개를 묶은 것은
A-A하고는 상관이 없죠. 왜?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A-O와 A, 이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1이 되는 거죠. 1이 되는 거다. 예, 상관없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되는 것들이 요항하고 이제 요항입니다. 요항하고. 자, 그런데 여기는 보면은, B-C-, B-C-, 공통으로 이제, 이렇게 되죠. B-C- 플러스 B-C-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공통되는 것을 묶어내는 겁니다. C에 다시 하면은, 뭐가 됩니까? B에 다시 플러스 B 해갖고. B에 다시 플러스 B, 요거는 값이 뭐예요? 1이죠. 그럼 남는 건 뭐가 있습니까? C에 다시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C에 다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C에 다시.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요것만 이제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왼쪽에는 보니까 A가 있고, 위에는 보면 이제 관련되는 항이 요거죠. B-C- 플러스 B-C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B-를 묶어내면 됩니다. B-는 C- 플러스 C가 되니까, 요거는 결국 뭐가 됩니까? 1이 돼갖고, 남는 거는 B-죠. 그러면 앞에 여기 있는 왼쪽에 A하고 남아서, 결국 값은 A, B- 이렇게 우리가, 불 함수를 간략화가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번에는 이제, 4변수 카르노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가 4개니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번에는 몇 개? 2의 4성 해갖고 16개 최소항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고요. 자, 4변수 카르노맵을 작성하는 방법은 일단 네모를 이렇게 왼쪽 그림과 같이 16개를 이제 작성을 합니다. 자, 그 변수가 왼쪽에 이렇게 2개씩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위에 이렇게 2개씩 변수를 배치하면은, W, X, Y, Z 변수가 4개인 경우, 왼쪽은 여기면 W바, X바 해갖고, 요거는 이제 00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W바, X, 요거는 01입니다. WX는 11, 그 다음에 WX바는 10, 이렇게 하고, YG에 대해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보니까, 여기에 최소항은 M0고, 요거는 M1, M2, M3, 이렇게 이제 순서가 갑니다. 그 다음에 M4, M5, M6, M7, 그 다음에 M8, 여기 옵니다. 8, 9, 그 다음에 10은 여기 가고, 11, 12, 13, 14, 16, 이렇게 가죠. 그 순서를 우리가 좀 잘 알아둬야 됩니다. 순서가 0, 1, 2, 3이 아니고 0, 1, 3, 2 이렇게 됩니다. 거기 오른쪽에 실제 그 최소항을 여기에 매핑을 시켜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자, 카르노맵을 묶을 때는 어떻게 묶는다고 했습니까? 앞에서 주어진 네모 칸에 있는 1의 숫자를 어떻게 최소한 많이 묶으라 그랬죠. 그래서 묶는 방법은 2의 n개 단위로 묶습니다. 최고 이제 적은 게 2개로 묶은 거, 그 다음에 4개로 묶고, 그 다음에 8개, 그 다음에 16개 이렇게 묶는 거죠. 그래서 묶을 때는 거꾸로 내려옵니다. 4변수인 경우에는 네모 카르노맵이 16칸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16개 묶을 수 있는지 보고, 그게 없으면은 그 다음에 8개 묶을 수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그것도 없으면은 4개 묶을 수 있는 게 보고, 그게 더 없으면은 그 다음에 2개 이렇게 묶는 거죠. 한 개는 묶으면 별 의미가 없죠. 자신 간소화가 전혀 하나도 안 되니까요. 그래서 묶는데 반드시 뭐냐, 인접한 원소들끼리 묶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인접한 원소들끼리. 요게 카르노맵을 묶는 이제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4변수 카르노맵에 대한 예제를 우리가 하나 이제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불함수 F 해갖고 변수가 A, B, C, D 이제 4변수 카르노맵입니다. 그때 시그마 M 소문자 M이니까 이건 이제 최소항으로 나타냈는데 값이 0, 1, 2, 6, 8, 9,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4변수 카르노맵이기 때문에 그림에서와 같이 네모 칸을 16개를 이렇게 이제 그려줍니다. 자, 그려주고 왼쪽에는 A, B
위에는 CD 변수를 갖다가, 기입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4변수 카르노 맵에서는 여기가 뭐였습니까? M0, 그 다음에 M1,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였어요? M2, 여기가 M3,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M4, 그 다음에 M5, 그 다음에 M6, M7, 그 다음에 M8은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가 8, 그 다음에 9, 10, 11, 여기가 12, 13, 14, 15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0번에 해당되는 여기 0번이죠. 그럼 여기에 1을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1에 해당되는 거 여기에 1이고, 그 다음에 2 여기 있죠. 그 다음에 6 여기 있죠. 그 다음에 8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9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 여기 있죠. 자, 동그라미 찾는 것이 위에 최상호에 제시해 놓은 그런 이제 항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항들을 이제 묶어야 되겠죠. 이게 N개선 단위로 묶는데 많이 묶으면 많이 묶을수록 좋다 그랬죠. 인접한 이제 일로 된 항을. 자, 16개 묶을 게 있습니까? 없죠. 그 다음에 8개 묶을 게 있습니까? 인접한 일이 8개가 어디 있어요? 없죠. 다음으로 4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왼쪽과 이 오른쪽, 이거는 서로 인접한 거라고 본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이 밑에와 이 위에는 서로 인접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예를 들었죠. 이런 용지가 있을 때, 이렇게 원통을 우리가 만들면은 이 좌우가 이제 인접한 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이번에는 아래 위로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이제 인접한 게 되겠죠. 그래서 좌우나 상하는 인접한 그런 우리가 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4개 묶을 수 있는 게 이제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자, 여기에 0번, 1번 요거 하고, 그 다음에 8번, 9번 아래 위로 서로 인접하니까 4개를 묶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묶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4개 묶을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은 각 모서리로 서로 인접한 것으로 우리가 간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 있죠. 여기에 1 있죠. 여기에 1 있죠. 여기에 1 있죠. 이렇게 4개를 또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은 건 어디 있습니까? 여기 1 요거 하나 남았죠. 요거는 인접한 거하고 이렇게 우리가 묶으면 됩니다. 묶은 거하고 또 묶어도 된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수 f를 간략화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더라. 여러분들 이거 이해가 갑니까? 좀 잘 카르노맵을 이용해서 간소화하는 방법을 좀 잘 공부를 해두면 아주 간소화하는데 아주 편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수식을 가지고 우리가 논회로를 만들면은 아주 이제 간단하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무관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관조건. 우리가 영어로 이걸 don't care라고 그러는데 이걸 D로 표시합니다. D로 표시하는데 무관조건. 관계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건에 관계없다. 조건에 관계 0이 돼도 되고 1이 돼도 되고 뭐 이제 이진수니까 우리가 여기 디탈로 올려서는 그래서 무관조건이라는 거는 입력 변수에 따라 출력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함수를 더 간단하게 하는 데 사용된다. 입력 변수가 0이 되든 1이 되든 출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만 왜 사용하느냐? 함수를 더 간단화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것이 이제 이 무관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우리가 한번 보면은 자, 부호함수 f는 wx, yg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시그마 m이니까 여기 이제 최소항이 되고 1357 해갖고
그 다음에 플러스 뭐였고, 시그마, 이번에는 D에 0,4 이렇게 했습니다. D를 위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한조건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0번과 4번은 어떻게? 값이 0이 돼도 좋고, 1이 돼도 좋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밑에 요거는, 파이m 해갖고 대문자로 나타내는 것은, 이제, 최대항으로 나타내는 거죠. 최대항.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이, 무관조건, 무관항이라고 그러는데, 무관조건이 2개, 그 다음에 최소항으로 나타내는 것이 4개, 그리고 6개의 항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관조건은 그 입력값을 0을 해도 좋고, 1을 해도 좋고,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WX, YG,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0번하고, 그리고 뭡니까? M0, M4. 이거는 그 값이 0이 돼도 좋고, 1이 돼도 좋고, 이거는 편리한 대로 사용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카르맵을 이용해갖고 묶을 때, 이 M4, M0와 M4를, 유리한 대로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도 출력에는 변함이 없더라. 유리한 대로 하면 더 롤회로를 간소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3장에서 이제 기본 논리 게이트하고, 그 다음에, 부울 함수하고, 그 다음에 이 논리회로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은 이제 좀 더 간소화할 수 있을까? 간소화하는 방법, 무슨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카르노맵을 사용했죠. 2변수 카르노맵, 3변수 카르노맵, 4변수 카르노맵. 이런 그 카르노맵을 이용해서 그 부울 함수를 간소화하면은 좀 더 간략화된 논리 회로를 우리가 이제 설계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3장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